개인정보보호가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입니다. 원칙.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제 원칙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OECD 8원칙이 있습니다. 8원칙. OECD 8원칙에 대한 부분들이 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렇게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OECD 8원칙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왜 필요한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법률은 한번 만들어지면 영원 불멸한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렇게 자꾸 이제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 보완되고 이런 작업들을 거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개정할 때에 이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이 없으면 이 법률이 어, 이게 처음 제정 목적과 다르게 산으로 갈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원칙이 있으면 이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개정의 어떤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OECD 국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개인정보 8원칙이 있고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인정보 원칙이 있습니다. 자, 3조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처리 원칙의 첫 번째 목적은 개인정보의 목적의 명확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왜 개인정보를 모집하고 있는지 목적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16조에 나온 것처럼 최소한의 정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한테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과도하게 수집을 해서 나중에 그 부담을 개인정보 처리자가 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최소한이라는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최소한이냐 이것을 모호하게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름, 주소, 연락처, 그 다음에 전화번호, 여기서 연락처는 뭐 휴대폰 번호 정도 되겠고요. 전화번호 뭐 사무실 전화번호,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이름, 주소, 연락처, 휴대폰 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요 5가지가 좀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개인 정보라고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요 범위를 넘어서는 같은 경우에는 선택 정보, 필수 정보와 선택 정보로 구분해서 그 선택 정보로 인해서 뭐 추가적으로 수집할 수가 있겠고요. 요 선택 정보를 만약에 선택해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서비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 방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정보를 적법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법하지 않고 정당하지 않으면 불법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개인정보 원칙 중에 개인정보의 명확화. 두 번째,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그 목적 이외에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예. 그러니까 그 목적을 밝히는 게 중요하고요. 그 목적 외에는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하고요. 이 목적을 반드시 밝혀야 되고 여기서 목적은 어, 포괄적인 동의라든지 포괄적 목적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안 되는데 이런 것을 언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세 번째,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정확하고 완전하고 최신성 있게 보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게 정확성, 어, 완전성, 최신성 이런 용어들을 조금 뭐
지금 제가 그 어떤 시험을 보시는 분들을 위한 교육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언급을 해드립니다.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시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로놓기로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꼭 좀 숙지해 두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부 주체가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 29조 안전성 확보 조치.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방법과 종류에 대해서 구분해서 이렇게 하도록 원칙에 언급을 해놨습니다. 다섯 번째,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 된다. 30조 공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열람 청구권 등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35조 정보 주체 열람권 이런 것들을 하도록 이렇게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된다. 사생활 침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처리해야 되고요. 일곱 번째,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 처리하고, 익명 처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 처리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2020년 2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익명 처리를 이제 우선적으로 하고요. 이게 만약 안 될 때는 가명 처리라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부 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일상적인 어떤 도의적인 부분을 법률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조의 원칙을 이제 언급했고요. 자, 4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조의 원칙이었으니까 이제 4조에는 이제 정보 주체에 대한 권리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해서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자, 첫 번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당연하겠죠. 처리를 하게 되면 내 정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그 다음에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요게 당연히 이제 이렇게 왜 정부 주체는 내가 동의를 하고 명시적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여기서 이렇게 체크 표시 미리 돼 있고 뭐 이렇게 동의받고 이런 것들 안 됩니다. 반드시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에 따른 의사결정을 정보 주체인 내가 동의할 건지 동의하지 않을 것인지 명시적인 동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미리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체크돼서 이렇게 유도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열람에는 이렇게 사본 발급, 예를 들어 의료법 같은 경우에는 뭐 진료에 대한 사본을 이제 발급할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법 21조인가 아마 이럴 거예요. 요구할 권리가 있고요. 그래서 내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이거에 대해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열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디가 있죠? privacy.go.kr에 가시면 공공기관을 검색하시고 거기서 개인정보 파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개인정보 처리 정지, 정정, 삭제, 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또 정부 주체의 권리를 언급해 놨고요. 다섯 번째로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구제받을 권리,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구제받을 권리. 뭐 대표적인 게 39조 법정 손해배상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보 주체의 권리를 지금 4조에서 언급해 놓고요. 이제 5조가 되어 있습니다. 5조는 이제 뭐 국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의 수집, 오용, 남용 또는 무분별한 감시, 추적 등의 폐해를 방지를 하고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뭐 당연한 이야기로 언급해놨고요. 그 다음에 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사조에 따른 정부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령의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법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률,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시행령, 시행규칙.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법령이라 이야기하고요. 여기 지방자치단체 있지 않습니까? 요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뭐 조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조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요 법령에는 요 조례는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해당이 될 때는 요 법령이 해당이 되겠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항들이 지방의회에서 제정이 돼서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법률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조례 부분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광역시도의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존중하고 촉진 지원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시고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음 중 뭐 국가 개인정보에 관련된 국가의 책무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해서 읽어보시고 이것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이것을 다 암기하기에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눈여겨서 이렇게 보시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법률에 명시한 부분들이 맞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이 조례 나왔죠.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법이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말하겠죠. 개인정보보호법의 아까 그 첫 번째 목적, 이 법을 만든 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했죠. 뭐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또 법률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국가가 할 때는 여기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규칙이 될 것이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요 조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장의 마지막 부분 제6조 이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른 법률과의 이해상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이라고 그럽니다. 일반법이고요. 다른 규정에 예를 들어 의료법이라든지 뭐 교육법,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습니다. 뭐 소득세법, 뭐 이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별법들이 되겠습니다. 개별법. 그래서 일반법이 바라봤을 때에 이런 것들은 뭐
특별법이 이제 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이 각각의 법 이렇게 있는 이렇게 법자로 이제 끝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률이라 그러는데 아, 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이런 법들이 특별법이 되겠고요. 요 하나하나의 각각의 이 법률 하나씩을 우리가 개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별법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금융 쪽에 있는 신용정보법 있겠죠. 신용정보법 대표적인 거.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규정에 이런 특별법 혹은 개별법에 이런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했으니 사실은 요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요것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해서 요 특별법과 특별법과 일반법 사이에서 과거에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었던 부분들을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렇게 모든 것을 보완해 주게 됩니다. 과거에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예전에는 공공기관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법률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관한 개인정보법률 이렇게 해서 법률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망법 뭐 이렇게 해서 민간 사업자와 준용사업자, 민간 영리를 추구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다음에 준용사업자를 이렇게 이 법에 적용받는 정보통신망법, 그 다음에 각각의 개별법, 뭐 의료법이라든지 뭐 기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 예를 들어 포함되지 않는 요 사각지대에 있는 법들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많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준용 사업자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준용 사업자. 근데 준용 사업자인데 대표적인 게 뭐 예를 들어 뭐 헬스클럽, 뭐 그때 당시에 주유소, 뭐 도서관, 도서관 뭐 이런 오프라인에서 주로 사업하는 공공기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보통신망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뭐 이런 사업이 아닌 뭐 지금이야 이제 홈페이지가 많아서 각각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뭐 서비스하는 것도 많이 있었지만 과거에는 사실 뭐 포털이라든지 쇼핑몰 정도만 정보통신망법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이런 준용 사업자들 그냥 오프라인에서 사업을 하는 이런 곳은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GX 칼텍스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문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됐는데 공공기관과 이제 민간 기관의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여기 민간은 이제 준용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아마 정보통신망법 제67조 2항에 있었는데 요것이 이제 삭제되고 또 여기서 공공기관에 관한 개인정보 법률이 폐지되면서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9월 30일에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공공기관은 당연히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 준용사업자도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상이 되고 여기서 영리를 추구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제 대표적인 게 포탈이라든지 그 다음에 쇼핑몰 이런 곳이 정보통신망법에 해당이 됐는데 요게 2020년 8월 5일 데이터 3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이제 요게 관련돼 있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도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렇게 다 들어와 버렸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이런 개인정보에 관련된 보호법이 됐고요. 여기서 따로 신용정보에 대한 부분만 신용정보법이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아까 여기 요 6조에 따라서 다른 법률에 기존에
다른 법률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 사항이 있는 부분들은 그 개별 법들을 이렇게 따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분들이나 우리가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그 개별 법률을 찾아보고 그 개별 법률에 법적 근거 조항이 없으면 개인정보보호법을 보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근거를 찾아서 공부하고 숙지하고 업무에 반영해야 되는 이런 분야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